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될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곡물값이 폭등한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런 기사 나오고 있는데 유엔 곡물 지수도 2년 만에 최고치다 뭐라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기사 이상 기후랑 또 코로나에 따른 물류 작업의 차질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유통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망이 망가진 부분은 없어요. 망가진 부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수입해서 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컨테이너 관련해서 해운주들이 움직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해운주가 조금 눌린 상황에서 조금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식품 업종에 특히나 좀 간편식 관련 냉동식품 특히 기본적으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고 또 코로나를 떠나서 겨울이고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이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코로나까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업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차트랑 매매 동향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게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제품 생산을 정부 사업 안 준다 못 박은 바이든이란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이 역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를 좋아하는 굉장히 나라입니다. 그동안이 오히려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전이 있긴 했지만 남북전쟁 해가지고 내전이 있긴 했지만 특별한 전쟁 없이 오히려 주변 국가로부터 땅을 사들이면서 영토가 커진 그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어, 빠져 있다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개입을 하면서 개입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 물자를 굉장히 팔기도 했고 하여튼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돼서 다시 고립주의를 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자기네 나라만 잘 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때 돼서도 아무래도 정부 사업은 정부의 돈이 나가는 건데 미국에서 일자리 만들지도 않은 기업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인이든 정치인이든 어 결국 정치인으로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이제 행정인 그러니까 행정인과 그리고 입법 국회의원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걸 바탕으로 본인들의 지지를 받고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바이든도 제품 생산 안 하면 정부 사업 안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기업들에게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결국엔 그래서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없는 기업들의 경우 이제 미국 정부의 사업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메이저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다들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장이 어느 정도 꽤 크게 글로벌하게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미국에서 생산도 하고 있죠. 하여튼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앞으로 요거가 이제 추가로 어떤 기조로 나아가냐 해서 트럼프처럼 너무 막 심하게 그럴 거냐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만 끝날 거냐라고 조금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너무 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 세계 3대 부자로 테슬라, S&P 500 편입에 주가 급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차의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테슬라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유인 우주선도 좀 날리고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는 말이 다 너무 꿈만 꾸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현실화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세계 3대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 달 21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확정이 좀 된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히려 조금 선반영으로 일부 테슬라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뭐 이 내용 가지고 추가적으로 움직일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과도하게 시가 높이 떠서 출발한 다음에 오히려 고점 오전에 고점을 살짝 시가 높이 떴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서 고점을 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있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가 소비 부진 우려에 뭐 핑계라고 하면 핑계고, 그동안 뭐 그 상승한 거에 대한 그냥 교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소비 부진 하락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소매 판매 지표, 소매 판매 지표가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뭐 소매 판매가가 증가했다고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증가 폭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사실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증가가 둔화됐다고 이제 지수가 빠졌다는 거는 조금 좀 핑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 한번 준다, 그럼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다만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정부 등 어쨌든 정부가 돈을 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또 코로나가 이어진다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물론 등락이 지수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이자의 모더나가 임상 결과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건 다들 워낙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볼 거고,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 출범한다고 해서 뭐 조금 올랐다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기존의 약국 체인들이 주가는 오히려 이게 아마존 조금 올랐는데 이게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택 뭐 건설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기사를 좀 보면, 이제 국내 기사를 좀 넘어와서 볼게요. 국내 기사를 보면 지금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기존의 1단계도 이전의 1단계와는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배라고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단계를 또 올린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잠정치긴 하지만 오늘 발표될 게 한 200명 넘게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고, 신규 2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추가로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재생 1점 몇이 넘는다고 했죠. 그래서 300명, 400명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1.5단계로 격상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지금 1.5단계 예방 조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모더나랑 화이자 백신 관련 소식들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서 뭐 음식 같은 거는 다 항상 덜어 먹고 해서 조심하면서 최대한, 뭐 조심해도 이게 어쨌든 공기 감염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런 내용인데,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이동통신사 5G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5G 관련 종목들이 애초에 실적도 좀 잘 안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들이.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조금 5G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한 발 물러나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5G 투자가 줄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글로벌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할 당시
이렇게 주파수 사용료로 이런 식으로 제시했다, 통신사의 패닝이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3G를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죠. 통신사들 입장에서. 왜냐? 이 주파수 내 요금 그 돈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빨리 끝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통신사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 열심히 쇼핑을 했다라는 거예요. 폭풍 5.1조를 쇼핑한 외국인이다. 근데 몇 개 특정 주식만 대량으로 사들여서 좀 골고루 사들인 그런 느낌은 아니다. 반도체랑 배터리만 편식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말 무슨 매수를 반도체 삼성전자만 거의 사들이는 느낌으로 거의 매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사지만 어쨌든 굉장히,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큰 건데, 그거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많이 샀다는 거죠, 현재. 지금 이런 내용이고, 지금 그다음에 여기 2조 그거.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같은,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되지만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SK 하이닉스와의 매수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크다. 여기 1조도 안 되는데 여기는 2조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하나금융지주 약간 이런 것도 있고, SK케미칼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SK케미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은행 점포를 굉장히 다른 지주사 은행들보다 굉장히 점포 축소를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직 여기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부분인데, 굉장히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조조정 빨리 하는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금융주 중에 은행 중에 가장 빠르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 뭐 통신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말 다가오면 통신 같은 경우는 배당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뭐 기본 5G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이 부분은 어제 나온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걱정을 하면서 뭐 빠진 거 아닌가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보면 가덕도 신공항 이륙하나, 김해 신공항은 하강. 김해 신공항은 어제 이제 거의 백지화 됐다고, 사실상 백지화가 된 거죠. 여기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백지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가덕도에 대한 그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그래서 가덕도 관련 이제 테마주들 움직였다가 뭐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 뭐 계속적으로 제 이슈는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 좀 변동성 컸던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어쨌든 가덕도가 부산시 강서구일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뭐 사업장 있는 회사들은 다 그냥 관련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 떠 있는데, 여기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지금 단독으로 해서 기사가 방금 나온 거, 뭐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수를 보면 일단 어제는 뭐 삼성전자 음봉 나왔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밀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여기 뭐 소형주가 좀 많이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근데 소형주가 하락 나온다고 해도 지수에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에서 그런 부분이고, 대형주가 이렇게 신거가 그대로 거의 지수에 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는 웬만하면 여기를 깨지 않고 뭐 움직이다가 한 번 더 쏴주는 게 긍정적인 지수 흐름인데, 현재 위치가, 역사적인 위치가 꽤 높은 위치인 만큼 좀 조심은 하면서 보자,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보자라는 거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식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외국인 들어오는 대형주를 조금 접근을 좀 조심하면서
눌릴 때 잡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시장 뭐 이렇게 가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L자로 주가가 여기는 3월 저점 그 코로나 저점이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관심 있게 보면서 이런 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참 딱히 빠진 것도 없는데 아니 오른 것도 없는데 어제 좀 솔직히 이런 말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더러웠죠. 흐름이 분봉 흐름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안으로는 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살짝 여기 들어왔었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850을 빨리 이렇게 좀 넘겨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피곤해진다는 게 뭐 양봉, 음봉 그냥 주가가 하락한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양봉, 음봉이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보면 사실 무료방에는 어제 좀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 여기 보시면 뭐 여기서 양봉 음봉 나올 텐데 나오면서 850 빨리 회복하고 이게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뭐 양봉 음봉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당일에는 이제 분봉 흐름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매매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올라가려고 채비하다가 지수 눈치 보면서 들어가거나 밀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지수 핑계로 그냥 밀려버리거나 뭐 이런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양봉 나올 때는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갈 준비를 한 종목들은 이때다 싶어서 팍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조심하시고 방어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매매를 헤쳐나가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